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두입니다. 9월 9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휴일이 길어지면서 1일 브리핑 자료는 올라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쉬는 동안 인천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다른 지역 한번 짚어드릴게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사 미리 드릴게요. 송도 자이른의 디오션 청약 결과 한번 살펴보죠. 이 정도면은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부산 공인중개사들 조정지역 대상 지역 해제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하지만 해제되더라도 뭐 큰 이변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규제지역 해제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습니다. 16개 자치구 중에서 14곳을 모두 해제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아마 상당 부분 해제될 것 같죠? 근데 청약 결과에 따라서 세종시 왜 규제 해제 안 해줬나요? 청약 경쟁률이 높아서 안 해줬죠. 부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규제 해제 지역 과거에 한 110주간 고통의 시간이 있었죠. 대구는 한 30주 정도 고통받으니까 규제 해제 해줬어요. 부산은 110주 해주고 해줬어요. 이번에는 아마 같이 해주지 않을까. 해줄 확률이 높겠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는 아마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송도 자이른의 디오션 경쟁률 보시면 84제곱미터는 그래도 평균 경쟁률 한 2.5대 1 이상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이후가 문제죠. 그 이후 105제곱미터 이상부터는 거의 다 미달이더라. 근데 과연 2.5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높은 것인가? 이 정도 경쟁률 나오면요, 계약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나와요. 분위기에 따라서. 그래서 분양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한 5억대, 5억 중반대, 여기서 뭐 확장하고 이것저것 하면은 거의 뭐 6억 정도 돈 들어가겠죠. 결코 낮은 금액은, 낮은 분양가는 아닌 것 같아요. 대구에서 5억 정도의 분양, 한 2년 전에 5억 정도의 분양해놓은 아파트들, 경쟁률 30대 1 이상인 아파트들도 지금 거의 무피입니다. 무피예요. 그러면 지금 이 앞말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거의 6억, 거의 이 정도 분양가라고 생각하면, 5억 중반대의 분양가라고 생각한다면 경쟁률 한 2.5대 1, 이거 뚫고 관문을 뚫고 통과해서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과연 프리미엄이 얼마나 될 것인가? 거의 뭐 기대하기 힘든 그런 시장의 분위기죠.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매도 물량 소폭 증가. 감소할 때는, 증가할 때는 화수는 700건씩 증가. 목요일 감소할 때는 또 700건 정도 감소. 다시 뭔가 플랫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전세 물량 소폭 증가. 초록색 선 위에 있어요. 예측 범위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월세 물량 소폭 증가 7,100건, 전체 임대 물량 아주 소폭 증가. 요거 휴일 동안 한 4일, 5일 휴일 동안 물량 확 줄어듭니다. 확 줄어들어도 금방 다시 회복해 가더라. 과거에도 이 명절 때마다, 이 추석 연휴 때마다 거래량, 물량이 감소하는 현상들이 있어 왔어요.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 심리가 바뀔 때 있죠. 특히 21년 이 노란색 선을 가보시면 이 부동산 심리가 바뀌는 시점에서는 매물이 감소했다가 추석 때 친척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 듣다 보면은 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겠죠. 그러면서 물량이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 매도 물량, 분양권 매도 물량은 소폭 감소. 지난번 조사 때는 974건에서 952건까지 약 20건 정도 감소하는 모습. 거의 뭐 매물 거래 신고된 것 정도, 그 정도 거래량 신고된 것 정도만 감소되고 크게 다른 매물 변동은 없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32건의 거래량, 굉장히 적은 거래량입니다. 그 중에서 3건의 신고가. 8월의 거래 이제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이 상태로 간다면 야, 나 1100건까지는 갈 줄 알았더니 1100건까지도 좀 가기 힘들어 보이고요. 문제는 9월의 거래량이 더 없다는 거예요. 연휴도 제법 길잖아요. 그나마 아는 사람을 통해서 거래하는 직거래 비율은 조금 높은 상태고요. 지금 이 비율을 지금 7월달 방송할 때와 9월달 방송할 때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 보시면 같이 휴일이 이틀씩 끼어 있었어요. 그죠? 71건의 거래량. 근데 7월 방송할 때 7월의 거래량 108건 수준이었거든요. 그때 예상치가 1200건. 그때 결말이 나니까 1200건 정도였어요. 지금 요 비율로 계산해 보자면 한 65건, 66건, 한 65건 정도, 100건 중에 65건, 65%의 비율로 된다. 1200건에 65% 비율로 된다. 70%로 선으로 답도 치더라도 840건. 지금 9월에 거래량은 한 840건. 900건은 확실히 안 될 것 같고요. 900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고, 지금 이 추세라면
840건 정도의 거래량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현재 8월의 거래량은 지금 이 추세대로 간다면 900건. 그 전보다 적으니까요. 1000건, 902건, 현재 902건. 현재 902건. 이거 많이 늘어봐야 1100건은 힘들 것 같고, 9월의 거래량은 한 850건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제가 예전에 4월달, 5월달 요맘때 방송할 때 기억하시나요? 계속 전년 동월의 절반의 거래량 수준이다. 전년 동월의 거래량 절반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다가 거래량이 조금 늘어났지만, 야, 이게 올해 거래량의 피크가 될지도 모르겠다. 올해 거래량의 피크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드렸었는데요. 그때가 거의 뭐 예언이 적중했죠. 그 이후로 거래량이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 규제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예전처럼 거래량 폭등하는 현상은 구경하기 힘들 것이다. 네, 계속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뭐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해도 거래량 850건 수준이면요. 전년 동월에 이제는 언제부터인가요? 요때부터 한 7월 접어들어서부터는 전년 동월에 이전에는 2분의 1 수준의 거래량이었다면 지금은 전년 동월에 3분의 1 수준의 거래량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완전히 다르게 와닿지 않나요? 거래량이 반토막이 아니고 세토막이 나는 현상,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가격 상단 부분 장전동, 금정산, SK뷰 9억 7천까지 갔던 것이 9억으로 떨어졌다. 야, 층수가 다르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한 10% 대략 10% 안 되고 한 8% 정도 떨어졌다고 보고요. 7, 8% 정도 떨어졌다고 보고, 자, 가격 한번 보면은 6억대 형성되어 있던 가격이, 야, 놈들 다 오를 때 뭐 있는, 놈들 2배, 3배 오를 때 니는 뭐 하고 2배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이 거래 공백 기간 동안 다른 아파트만큼 올라서 좀 치더라도, 자, 이거는 층수 굳이 안 따져봐도 하락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형 평인들도 속속들이 동참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가 그 거래가 잘 안 되느냐? 한 3, 4, 5억대 이 거래 가격대에 보시면은 없죠. 3억대에서 5억대까지 나온 이후에 곧장 3억대 밑으로 바로 떨어집니다. 3억 이상 거래가 9번밖에 신고가 안 된 거예요. 3억 이상 거래가. 그러니까 6억 이상 거래라든지 고가의 물건들의 거래 비율은 따지면은 오늘 32건의 거래 중에서 한 건, 한 3%. 그래도 한 10% 정도까지 안 되고 6억 이상 비율은 한 5%. 3억에서 4억, 5억, 일부 투자자들이 좀 갭 투자나 이렇게 들어가기 좋았을 만한 물건들 거래가 거의 안 된다. 그 전에 갭 투자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지금 거래하기가 더욱더 힘들어지는 모양새로 갑니다. 전부 다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갈아타기를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대출 금리가 높아지게 되고, 한 채를 더 살려고 하니까 기존에 팔려야지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 거래는 정말 절벽. 전년 동월의 3분의 1. 굉장이 적잖아요. 이 부분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명지 대박 노블랜드 특하층 하나 때문에 가격 혼란은 있지만 그래도 한 6억대까지 거래되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더 떨어지는 모양새로 느껴지고요. 나머지 한 10%, 15% 떨어지는 가격대 보이는데 많이 빠지는 거 아니다. 저 정도 많이 빠지는 거 아니다. 서면 DS 협성 엘리시안 아파트 20% 정도 조정받는데, 이 8층과 23층의 차이. 요것보다는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최근 매매 가격과 높았을 때의 전세 가격. 이 전세 대란이라는 것도 지금 전세 거래 절벽 대란, 그 현상도 있지만 한 1년 정도, 1년에서 부산이 이 상승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진 여파로 한 2년 정도의 고가의 전세를 들어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 계속 이제 싼 전세로 갈아타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면 매매 가격 더 가속도로 조정받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여기 신고가들은 얼마 오르지 않았는 신고가들만 나타나더라. 뭐 3, 4, 500만 원 올랐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신고가도 만들지 마라.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다. 분위기가 한 20% 떨어지는 거, 10% 떨어지는 거 이렇게 골고루 존재하는 시장 상황. 근데 지금 이 매매 가격 하락되는 거 보시면은 2억 이하 물건들 굉장히 많잖아요. 좀 이 부산만의 좀 독특한 모습이에요. 완전 고가 아파트와 아주 저가 아파트들 이렇게 공존하는 현상, 좀 부산에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싼 것들이 너무 거래가 많이 되더라. 비싼 거는 거래가 안 되더라. 이거 어설프게 갭 투자, 공시지가 1억 미만, 취득세 중과 안 되니까 투자하라고 했던 물건들 매물로 쏟아나와서 나오면은 겁나게 쏟아나올 수가 있어요. 차라리 이런 물건을 정말 급하신, 꼭 사야 되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이런 물건을 사지, 제값 다 주고는 사는 시장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매수 우위의 분위기예요. 건당 거래 대금 떨어지고 있는데 아마 규제 해제 조만간에 해준다는 얘기 나오면은 조금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현상,
근데 그것이 상승을 위한 올라감이 아니고 그동안 물량을 못 털었던 사람들이 물량을 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간이다. 그때 내가 물건을 받아주느냐? 잘 안 받아주더라고요. 대구에서 보니까 잘 안 받아주더라고요. 부산 거래량 3,000건 미치면 빙하기예요. 이 빙하기에서 더 심해지는 현상. 그때의 이 빙하기 기준점에서의 3분의 1 지점까지 거래량이 내려오더라. 3억 미만 거래 비중 요거 살펴보시는데요. 2억 미만의 거래가 굉장히 많더라. 2억 미만의 거래가 거의 한 40% 정도가 2억 미만의 거래죠. 이거 좀 부산만의 현상이에요. 자, 6억 이상 거래 안 일어납니다. 10% 정도 비율인데 저 비율도 조금 떨어질 것도 같아요. 분양권 거래 2건 중에 신고가는 없었고요. 야, 그래도 9월달 9건이 버티고 있습니다. 9월달 현재 직거래는 없이 중개거래. 그럼 가격은 잘 나오냐? 아니죠.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0.8억 정도 고점에서 떨어졌는데요. 5.4억, 야, 너무 비싸다. 이 59제곱미터인데 24평형이 5.4억이다. 야, 이게 좀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다. 이런 느낌은 들어요. 나머지 신규 거래 한 건 더 있었고요. 전세 거래량은 208건 중에서 신고가 22건. 그래서 8, 9월 달만 세어보면 146건. 그 외에 거래량들이 계속해서 섞여 들어오고 있어요. 현재 거래량만 놓고 보면 전세 거래 절벽 시기 맞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시기. 자, 억 단위로 떨어지는 건 그나마 견딜 수 있다. 생활 안정 자금으로 2억까지도 버틸 수 있다. 단 기존 대출하고 DSR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없어야지 해결될 것이고 2억이 넘어가게 되면은 야, 주택 처분 조건들 주택 처분 조건은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 좀 사라지긴 하죠. 그나마 조금 아직까지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이 규제 지역이 안 풀리면은 전세는 정말 대란으로 빠져듭니다. 그나마 좀 조정 대상 지역도 추후에 해제되고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한 2억 정도 나와주고 그 다음에 전세 자금 담보 대출, 전세금 반환 대출, 전세금 반환 대출도 좀 나와줘야 된다. 근데 전세금 반환 대출 내면 문제가 뭡니까? 여기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전입 이것도 쉽지 않더라. 그리고 지금 하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교환거래. 일시적 1가구 2주택 처분해야 되는 사람 아니면 분양권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했을 때 교환 매매를 하게 되었을 때는 이거 일반적으로 전체 돈이 다 오고 가는 매매와는 다르잖아요. 이 매매와 차이점은 이해하셔야 되죠. 얘는 검인 대상이고 얘는 실질적으로 돈이 다 오고 가야 된다. 얘는 교환 거래는 차액만큼만 오고 가면 된다. 하지만 매매는 전체 금액이 다 오고 가야 된다. 전체 돈이 다 오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교환 거래를 했을 때는 처분 조건 이게 무효화가 안 됩니다. 교환으로 거래를 했더라도 처분 조건이 걸린 물건들 반드시 처분해야 되거든요. 그거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중에 졸지에 갑자기 분양권에 이거 입주할 상황이 되어서 분양권 있는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데 내가 교환으로 해결을 했다. 나는 깔끔하게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야 이거 기존 주택 처분으로 인정 안 해준다는 국토부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 상황과 맞물리게 되면 이 분양권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들어갔다가 다시 쫓겨나옵니다. 다시 쫓겨나와요. 계약 해지됩니다. 계약금 다 날아갑니다. 중도금 이자 같은 거 다 물어줘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거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주위에 좀 널리 알려주세요. 전세 금액 2.5억 떨어지고 1.6억인가? 1.6억 떨어지고 1.5억 하락하고 1억 떨어지고 1.8억 떨어지고 이거 2.3억 떨어지고 이렇게 큰 갭 차이 나타나는 것 제 근래에 제가 1억은 동그라미만 치고 그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이렇게 좀 동그라미를 옆에 숫자를 적어 보는데요. 이 크기만큼 금액이 늘어나는 크기만큼 금리가 오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위기는 정말 말도 못합니다. 그나마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될 것이기 때문에 위기의 크기가 조금 작아진다 뿐이지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세 1.6대 월세 1의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세 거래량 절벽으로 가고 있는 상황. 3억 미만의 거래 비중 여기가 상당히 두터워지면서 위에 부분이 좀 이렇게 작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4억 미만 비중 거래 안 되고 있고 뒷부분 늘 비슷한 것 같지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 때문에 뒷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제가 여기 9월달 거 표시를 안 해놨군요. 9월달 거 다시 복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월세 거래량도 절벽 상태로 가고 있다.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월세 가격에 대한 내용은 어제 깊이 말씀을 드려서 오늘 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여기 정도 월세도 어느 정도 이제 정점에 이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부산 임대 거래량 전체적으로 매우 잘 안 되고 있는 모습. 명절 때 만나면 과거에는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 정치 이야기, 싸움만 일어난다. 분란만 일어난다. 이제 부동산 이야기 하지 마시라. 부동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